자, 여러분 교재 455쪽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가격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선은 이 영속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이 교환의 대가로서 우리는 지불하는 가격이죠. 이 좁은 의미의 가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기간, 영속적인 기간을 또 분할할 수 있죠. 이 사용, 이 수익의 대가로서 임대료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 이 협의 가격과 임대료를 더해서 우리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으로서 협의 가격은 우리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인 원본으로서의 가격이고, 이 원본에 대한 임대료는 과실에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선 알면 되겠죠. 1번 맞고, 2번 이 토지는 또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이 소유권, 우리 기타 권리나 이익의 가격으로 우리는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부동성에서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적인 또 영향을 받는다. 예, 그래서 지역 분석이 그래서 또 필요한 거죠. 자, 또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자,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고, 또 불안전 시장 하에서 균형 가격 형성.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균형 가격 형성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를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1번 정답.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 그 각각의 권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개별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이죠. 제5조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죠. 제5조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다.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자, 4번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죠. 부동산의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기 때문에 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4번 맞고,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우리가 지표가 되죠. 자, 5번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격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죠. 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번은 제5조 1항이죠.
자, 2번과 우리 2번, 우리가 3번, 이것은 제5조 2항이죠. 자, 5조 2항을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상 물건,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2번과 3번 설명입니다. 4번 시장가치는 개념이 틀린 지문이죠. 시장가치 개념을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죠. 제2조, 제1호에 이 시장가치 개념이 나오죠. 자,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우리가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이 틀린 질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된다. 이것은 제5조 3항이죠. 5조 3항에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법조문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58페이지에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치의 형성 요인. 가치의 이 형성 요인이 가치의 발생 요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자,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 자, 가치의 발생 요인으로서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자,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인데, 자, 13번 문제 틀린 건데, 구매 능력이 있는 실질적 수요를 우린 유효 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린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요와 공급에서 볼 때 우선 수요에서의 유효 수요의 개념이 나오고 있죠. 유효 수요의 개념. 유효 수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도 있지만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이 지불 능력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 수요다. 그래서 지불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2번 상대적 희소성은 토지의 효용 증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개념을 의미하겠죠. 자, 공급 측면이죠. 상대적 희소성, 이 절대적 희소성이 아니라는 거. 상대적 희소성에 있어서의 개념. 자, 3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요인 중 한 요인만 적용해도 가치는 발생한다 하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이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서 부동산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정답이고, 수익성 부동산의 효용은 수익성이 중심을 두고 있고 권리 이전 가능성도 우리는 가치의 발생 요인 중 하나인데, 자, 이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물리적 이동은 안 되고 이 권리의 이전성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내용이죠.
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수요 측면에서의 재화의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재화의 능력을 유용성 또는 효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대상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인 특성도 대상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번 맞고, 유효수요란 대상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지불 능력이 있어야 유효수요입니다. 2번 정답.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죠. 3번 맞는 질문. 4번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어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부동산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에 있어서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죠.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효 수요는 구입을 할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이다. 맞는 질문.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하고,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어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부동산은 용도적 관점에서의 대체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희소성이 아닌 뭐다? 상대적 희소성이죠. 예,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용도적 관점에서의 대체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이전성은 법률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 발생 요인 하니까 들었죠. 이전성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8번 문제로 갑니다. 460쪽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의 흡수율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 판단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거 틀렸죠. 활용되죠.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은 어느 정도 흡수 소비되는 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활용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질문. 1번 정답. 인근 지역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최유효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도적 이용에 할당 배분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토지와 계량물을 같은 해 동일하면, 다른 용도가 아니라 같은 용도입니다. 같은 용도로 평가를 해야 된다. 단순히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잠재적인 용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용도에 대한 부동산, 유사 부동산의 시장 수익률과 동등한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최유효용 분석에 있어서는 특정한 용도를 미리 상정, 가정해서는 안 되며 미리 사용에 대한 일반적 유형을 상정, 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부동산 가치가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게 피드백이 이루어지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하죠. 자, 올해 시험은요, 요 가치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 올해는 이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한데, 자, 부동산 가치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토대, 밑바탕이 되는 원칙이 있고, 우리 내부 관계는 원칙이 있고, 외부 관계는 원칙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는 예측의 원칙,
우리가 변동의 원칙을 우선 볼 수 있죠. 자, 시험 문제에 우선은 우리 변동이 좀 중요하죠. 시험 지문과 관련해서는.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의 연결로 틀린 건데, 가치 개념이죠. 예측은.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미래에 있어서의 이익, 이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치인데, 이때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기준 시점이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죠. 기준 시점을 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난다. 이 기준 시점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변동의 원칙이고,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는 노후화가 되면서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는, 우리는 물리적 감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3번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유무는 기여의 원칙이죠. 기여는 바로 뭐가 되죠? 우리는 공헌이라고 또 하죠. 공헌. 기여의 원칙, 공헌의 원칙이죠. 자, 여러분이 기여를 하면은 토지에 건물이 있죠. 1층, 2층 있는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이 3층 부분을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이 추가되는 이 부분이, 이 추가되는 3층 부분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 공헌하고 있느냐, 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추가 투자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죠. 적부 판단과 관련이 있다. 기회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경제적 감가는 균형이 아니에요. 경제적 감가는 뭐다? 적합이죠.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된다. 외부 환경에 어울려야 된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어울려야 된다. 적합을 해야 된다. 외부 환경에 어울려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을 의미하죠. 자, 여기에 위배된다. 예를 들면 공업지역 내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 가격이 공업지역에 어울리지 못해서 하락을 하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뭐와 관련이 있죠?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4번 정답. 자, 토지자녀법의 근거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해요.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런 얘기죠.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토지인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자,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뭐를 빼죠? 움직일 수 있는 노동, 자본, 경영, 움직일 수 있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뭐죠? 나머지 잔여 수익의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죠. 그래서 토지 자녀법에 있어서의 근거다. 하여튼 자녀란 말이 나오면은 우리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토지 자녀법의 성립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죠. 자, 462쪽에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격 원칙을 묻죠.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이 110제곱미터형 아파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1984년도에 이 사용 승인받은 아파트로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은 한계적고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뭐와 관련이 있다? 균형과 관련이 있다. 균형. 부동산에 있어서의 균형은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또 출제가 되죠. 적합과 더불어서 우리는 내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에 위배된다. 위배되면은 어떻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기능적 감가. 이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23번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주거지대인데 여기에는 오래되어서 황폐화된 흉물스러운 공장 건물이 몇 채 있는데 여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몰려들어서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장 건물 및 부지를 수용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였다. 그러자 인근 지역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외부 환경에 어울리니까 가치가 상승했는 거죠. 적합의 원칙과 관련했습니다. 3번 정답이고, 자, 24번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자, A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의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A 지역에 개발업자가 고급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이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못 미쳤어요. 왜?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했죠. 자,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것은 뭐죠? 경제적 감가. 어떻게 돼요? 적합의 원칙이죠. 자,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465쪽으로 갑니다.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 개념이 나와 있죠. 자,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인데,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격이 가장 싼 것을, 또 가격이 동일할 때는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대체의 원칙이죠.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 여러분, 적합은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입니다. 내부가 아니라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 의미로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용을 강조하죠. 적합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라는 거. 그래서 3번 정답. 4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를 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 형성 요인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평가 활동에서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죠.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 자, 밑줄은 기여하는 정도의 합. 기여도의 합인데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는 거.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 자, 기여하는 정도의 합.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죠. 자, 2번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상, 토지를 합법적, 합리적, 최선의 이용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변동의 원칙이란 가치 형성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하죠. 자,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적합이 아니라 뭐죠? 균형의 원칙,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의 균형입니다. 4번 정답이 되겠고, 예측의 원칙이란 평가 활동에서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의 추이, 자, 변동의 추이 동량 밑줄, 변동의 추이 동량이 나오면 예측입니다. 이걸 주시, 예측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균형에서 정답 많이 묻는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제시된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리적인 구매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그와 똑같이 바람직한 다른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더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체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의 근간 감정평가 방식의 근거가 되죠. 자, 1번이 정답인데,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죠.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에서 이 대체의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이 대체의 원칙은 평가의 3방식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다. 2번 지역 분석 및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부동산을 둘러싼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적합의 원칙이죠. 3번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은 이건 기회의 원칙이고, 부동산 가격은 주변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원칙, 4번은 외부성의 원칙이고, 5번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성은 변동의 원칙이죠. 관련 없고요. 대체의 원칙은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은 동일한 효용, 유용성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되고, 이 가격이 같은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원칙은 대체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정답. 자, 31번에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 우리가 이 기준 시점이나 물리적 감가는 변동의 원칙입니다.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영양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469페이지에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거죠.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등이 성립 근거가 됩니다. 자,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입니다.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 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관련해서 옳은 것을 묻습니다.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부지와 건물 관련된 것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입니다. 1번은 균형의 원칙 틀렸죠.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총수익은 이들 여러 가지 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 노동, 경영에 배분된
이외에 남아있는 자녀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여지는 한 토지에 귀속된다는 것을 우리 무슨 원칙? 우리 수익 배분의 원칙. 여러분 2번은 수익 배분의 원칙 틀렸고, 부동산의 유효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 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합의 원칙. 최유효용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 자, 초과 이윤은 경쟁을 야기하며 경쟁은 결국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경쟁은 항상 초과 이윤이 나와요. 경쟁은 항상 초과 이윤. 경쟁, 또 우리 아까 배우셨던 외부성, 이런 것은 외부 원칙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답이죠. 부동산 가치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 원인 결과죠.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 되겠다. 변동의 원칙.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472쪽이죠.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연립주택을 놓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매매 가격 결정을 고민하던 중 인근의 연립주택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이를 기초로 두 사람이 흥정을 한 후 거래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었다. 자, 여러분 대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대체의 원칙과 관련했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 기본적 개념 우선 확인을 좀 해두시고, 올해 출제 가능성이 이쪽이 좀 높아요. 이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서 올해 출제가 가능성이 높은 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내용이고, 36번 이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인데,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자,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인근 지역인데, 속한 지역이죠.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뭐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겠죠.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분이 되는 특징인 이 지역 특성을 파악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 내에 있어서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인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에 있어서의 동향을 우리가 명백히 하여, 명확히 하여 지역 내 부동산의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라고 하죠. 시험 문제는 의의를 우선은 자주 출제를 하는 거죠. 지역 분석의 의, 지역 분석의 의, 이 개별 분석의 의의를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대상 부동산,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 이번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요. 자,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서,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요. 자,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의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시험 문제. 자, 그래서 36번 틀린 것은 인근 지역의 설정, 지역 요인 비교, 표준적 사용의 판단, 동일 수분 설정 관련이 있고요.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 유사지역이고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이 범위를 우리는 동일 수급권이라고 해요. 인근 지역의 범위를 설정, 동일 수급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지역 분석과 관련이 있겠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자, 밑줄 긋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 밑줄 여기 들었죠. 여러분,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에요. 뭘 한다? 지역 분석은 지역 내에 우리 부동산들의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을 판정하죠. 틀린 지문. 1번 정답이고 2번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 주거 지역에 속하느냐, 상업 지역에 속하느냐, 공업 지역에 속하느냐,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 용도성을 파악하죠. 또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또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 2번은 지역 분석의 개념이고 3번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죠. 그래서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한다. 거시적. 자, 우선은 지역 분석에 있어서 우리는 범위를 보면은 지역, 이 부동산에 속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석 범위를 보면은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하면서 전체적이고 광역적이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을 한다.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 하나, 대상 부동산 하나를 분석하는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에서 전체에 대해서 부분, 이 전체에 대해서 요 하나는 부분, 그리고 광역적에 대해서는 국지적인 분석을 하고 또 지역 분석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된다는 적합의 원칙. 여기는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예측 변동은 반드시 토대가 되니까 뭐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이죠.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은 나중. 이 지역 특성하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최유효용은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우리 피결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절차상 선후가 어떻게 되느냐. 선후. 자, 여러분 교재의 기본적 개념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470 우리 관련해서 478페이지 4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뿐이다 하면 안 돼. 인근 지역, 유사 지역뿐만 아니라 동일 수급권까지 분석합니다. 1번 틀린 질문, 1번 정답이고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 선행의 포인트 맞고요.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은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점이죠. 자,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 자, 이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종별, 규모,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은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문난 고급 주택 지역과 같이 우리가 지역의 명성, 품위,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서는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는 경향도 있다. 5번 설명이죠.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가치 형성, 가격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표준적 사용, 장리 동향을 명백히 하고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감정평가 작업. 자,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포인트, 맞는 지문이죠. 개별 분석도 부동산 유형에 따르는 개별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유형적 이용에 따라 토지, 건물, 건부지 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용 판정, 최유 판정, 구체적 가격 파악하는 작업 맞고,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의 선행행위가 아니죠. 지역 분석이 선행, 개별 분석은 후행, 나중입니다. 3번 정답. 그리고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3번이 틀렸고 4번이죠. 4번이 틀렸고 5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최유효용, 가격 수준과 구체적 가격의 관계를 가지면서 개별 분석의 결과가 때로는 지역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4번이 정답이죠. 우리는 지역 분석이 선행, 개별 분석은 후행. 이 지역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개별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0 관련해서 7번 문제로 갑니다. 479페이지에 자, 틀린 거 비교 설명 틀린데,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서 그 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의의가 나와 있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도 의의가 나와 있죠. 자, 부동산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개별 분석의 박스, 여러분 이거 시험엔 또 지역 분석으로 출제하거든요.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의 작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최유효용 판정이 가능하고, 지역 분석은 부분 분석이 아니죠. 지역 분석은 전체 분석이에요. 부분 분석이 아니고 전체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우리가 부분 분석으로서 최유효용이 아니라 표준적 사용의 범위 내에서 최유효용을 판정해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80페이지에 4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지역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에 선행하죠. 선행의 밑줄. 그 지역 내에 표준적 최유효용을 최유효용이 아니라 표준적 사용을 판정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 벌써 요거 작년에도 출제됐는데,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되겠고,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유사 지역 개념이 나와 있죠.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가 아니라 구체화, 표준화, 일반화가 아니라 구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에 관련돼 있어요. 바뀌었네요. 그래서 좀 주의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인데 27회 시험과 30회 시험 비교하는 내용을 출제했고 작년에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개념을 출제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선 법 조문을 또 우선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481페이지에 감정평가의 방식 관련해서 우리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